군대 병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 2025년 예상 병력은 단 29만 명.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병력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대가 졸업하는 2030년이 되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혹독한 구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 연금이나 복지가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 벌써부터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란 얘기까지 괴담처럼 돌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인구 감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를 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는 곳은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많이 상승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여타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야말로 급락하거나 빈집이 만연하는 이런 상황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건 부동산의 폭락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회적 충격은 그 폭이나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거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발의된 세 차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를 내놨고, 2차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안을 내놨다. 그리고 3차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15년간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308조 2천억 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왜 점점 낮아진 것일까?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가 서구 사회사 같이 어떤 보건 의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양육 비용이라든가 교육 비용 이런 많은 측면에서 비용이 국가가 사회가 많은 부분을 갖다 상당히 시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많은 비용들이 개인이 모든 것이 짊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 고용 불안정에다가 또 주거 불안정에다가 장애 양육 불안정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애로운 상황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부채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이런 현재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